월급에 의지하는 삶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이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일부 자유를 타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불안감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월급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훨씬 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직업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월급에 얽매이지 않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 하나는 더 적게 쓰고 더 많이 저축하며 나머지는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죠. 특히 수입의 일부를 수수료가 적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 비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약 10년 안에 수동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월급에 의지하지 않고도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계획된 투자와 절약을 통해 더 빨리 은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더 적게 쓰기는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적 자유와 시간을 함께 얻는 과정입니다. 이는 더 큰 목표를 위한 작은 희생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재정 전략을 바탕으로 한다면 월급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누리며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월급에 의지하지 않고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몇 가지 재정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더 적게 쓰고 더 많이 저축하며 남은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고 현실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3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례, 소비 습관의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 김 씨는 4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경제적 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 집 대출 상환,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고정 지출로 인해 월급의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비 습관을 크게 바꾸지 않았고 필요한 물건뿐만 아니라 가끔씩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도 즐겼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절약과 저축에 집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매일 사 먹던 커피를 끊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커피 한 잔에 5,000원, 한 달이면 15만 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돈을 모아 저축하기로 했죠. 이 작은 변화로 한 달에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고 이는 곧 투자 자금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소비 습관의 변화가 결국 그의 경제적 미래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더 적게 쓰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약한 돈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 투자로 이루는 수동적 소득. 이제는 박 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씨는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 상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위험 부담이 클 것 같아 두려워서였죠. 하지만 주변에서 인덱스 펀드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들은 후 그도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적은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수익률이 눈에 띄게 높지 않다고 느껴져도 그는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지나자 그는 그동안 꾸준히 투자해온 인덱스 펀드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월급 외에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동적 소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달 월급에만 의지하지 않고 원하는 때에 더 적은 시간만 일하면서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 씨의 사례는 투자의 힘을 보여줍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수동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월급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훨씬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례, 절제와 간소화로 찾은 자유. 마지막으로 이 씨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 씨는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수입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삶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달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그 돈은 대부분 고정 지출과 여가 생활에 쓰였습니다. 매일 바쁘게 일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그는 더 적게 쓰기 전략을 실천하기로 결심합니다. 우선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필요 이상으로 비싼 물건을 사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매달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의 변화로 그는 훨씬 더 많은 여유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경제적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난 그는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씨의 사례는 간소화가 가져오는 자유를 보여줍니다. 더 적게 쓰고 더 간소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적 자유는 물론 시간과 정신적인 여유도 얻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 작은 실천으로 얻는 큰 자유. 이처럼 더 적게 쓰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식은 우리의 삶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김 씨처럼 작은 소비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고 박 씨처럼 꾸준한 투자로 수동적 소득을 만들 수도 있으며 이 씨처럼 간소화된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더 적게 쓰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며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더 적게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고 투자해 보세요. 그 변화가 가져다주는 자유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삶에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 이어 이번에는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월급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과 그 실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다루고자 해요. 재정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돈을 아끼고 투자하는 것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절약이 가져다주는 진짜 의미. 우리는 흔히 더 적게 쓰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단순히 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약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절약을 통한 재투자입니다. 즉, 우리가 아낀 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어야만 그 돈이 미래를 위해 일해주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인덱스 펀드나 ETF와 같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전략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장기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소중한 수동 소득원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시간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당장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오랫동안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답일까? 앞서 말했듯이 지출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조건 줄이기만 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작정 절약을 하다 보면 건강을 위한 지출이나 교육과 같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까지 돈을 아낄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므로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에 맞춰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일상에서 작게나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소한 소비는 오히려 삶의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소득의 다각화 또 다른 경제적 자유의 열쇠. 많은 사람들이 월급 외에 다른 수입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의 다각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새로운 직업을 찾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한 인덱스 펀드 투자가 대표적인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동산 임대, 지적 재산권을 이용한 로열티 수익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커지면서 콘텐츠 제작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익 창출도 매우 인기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면 월급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경제적 불안도 줄어듭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제된 삶이 주는 만족감. 이제는 절제된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벌어야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적게 벌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핵심은 얼마나 벌고 쓰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절제된 소비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큰 집보다는 작은 집에서 살며 유지 비용을 줄이고 그 대신 남은 돈을 여행이나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죠. 물건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정신적 여유가 줄어들기도 해요. 물건을 관리하고 공간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반면 물질적으로 절제된 삶은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유와 행복의 관계.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와 삶의 만족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그 경제적 불안감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투자와 절제된 소비, 그리고 소득 다각화 전략을 통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라면 원하는 일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작게나마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이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칼럼에서는 월급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적게 쓰고 절제된 소비를 하며 소득을 다각화하는 과정은 모두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소비를 조금만 줄이고 남은 돈을 투자하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시작일 겁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에는 더 큰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